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들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과 거리, 기업사 내의 정원 등을 가꾸는 데 모든 인민들이 참 진심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9월, 10월은 북의 가을철 위생월간이라고 더더욱 마을 가꾸기, 원림 녹화 사업에 열심인 듯 하고요. 해외에서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곳은 유명한 공원이나 정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북에서는 원림 녹화 사업이 한 나라의 문명을 평가하는 척도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에 자랑하는 데에도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 도시의 풍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의 원림 녹화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나라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군요. 함께 보시죠. 수도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데서 기본은 원림 녹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림 녹화라고 할 때 이렇게 수정에 저은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화초도 심고 여기에 자연적인 덜과 물, 각종 시설물을 배합해서 자연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원림 녹화입니다. 오늘날 이 원림 녹화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문명을 평가하는 척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의 현명한領도 밑에 이 원림 녹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이 사업이 전 국가적인 사업,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져서 정말 그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강 수산물 상점 옆에 꾸려진 이 공원의 특징은 화초가 특별히 없이 순수 채색 수종의 나무와 장식용 나무들로 아담한 원림 경관을 이룬 것입니다. 고리 옆에 조성된 공원인 것만큼 고리의 풍치를 돋구고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꾸렸습니다. 나무들의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은 게 기본 특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기하학적 모형으로 같은 나무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을 형상했고 또 한 가지 나무지만은 생육을 옥죄해서 이 생울타리 중간 정도로 자려온 나무, 키 크게 자려온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들을 다양하게 배치해가지고 정말 채색 효과를 뚜렷이 나타날 수 있게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키 큰 나무만 심게 되면은 여기 나무를 얼마 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키 큰 나무뿐이 아니라 중간 정도로 자려온 나무, 그 다음에 이런 꽃감목들, 그 다음에 지피식물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서는 현재 이 공원에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인민봉사기지의 특성에 살아나게 인민이라는 글자까지 여기 새김으로써 정말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자기의 일터를 더 잘 꾸려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원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호텔에서는
호텔 주변의 산세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특색 있는 원림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야산이었습니다. 야산이던 거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산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봉사환경에 또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유익하게 써먹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원림 설계 성원들과 해가지고 대담하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설계를 빚었습니다. 그다음 이 설계 준해가지고 수십 종의 3,500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심고 갖가지 다양한 지피식물들 그다음에 하초들을 조성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중점을 둔 거는 어디까지나 남들이 없는 새로운 모습,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이런 모습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담임길, 담임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에 돌배치, 식사터 환경, 또 여기에다가 폭포도 조성해가지고 하니까 자연 속에 들어온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자연 속에 들어왔다는 그 느낌 속에 해가지고 한번 그런가 하면 여기 만경대구역 화초공원의 원림 녹화는 고리 옆에 조성한 공원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어디서 봐도 환히 들여다 보이고 고리 풍치를 돋구는 방향에서 꾸려졌습니다. 이곳 원림 사업소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 화초공원은 주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정서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식물과 원림 경관에 대한 지식을 넓히게 되는 보급 거점으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단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림 녹화 사업은 자기 단위의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주변 생태 환경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원림 설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원림 녹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빈 땅에 나무를 심고 또 잔디를 입히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 보통강 강한나라식 주택구에서도 건설 초기에서부터 건물 형성과 원림 설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원림 형성이 주택구의 자연 풍치를 잘 살리면서도 철저히 이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형성되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들, 관상적 가치가 있는 돌돌의 조화로운 배합은 이것의 자연 경관을 한껏 살리고 주택구의 풍치를 더 아름답게 돋구어줍니다. 날의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수도의 원림 경관들. 그 모습들은 그대로 약동하는 우리 시대의 숨결, 더 아름답고 문명해질 내 조국의 미래입니다. 요즘 원숭이 두창, 유행성 감기 등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전염병 차단에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악성 전염병과 털림 감기를 비롯한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들의 파동이 예견되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전주민 집중 곤병 검진 기간으로 정하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날씨가 차지는 데 맞게 누구나가 국가가 제정한 위생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오물을 통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묵어서 부패된 오물은 전염병 발생과 전파의 위험한 전파 공간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물은 쌓이지 않도록 제때에 버려야 하며 버릴 때에는 철저히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물을 버린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을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생산 단위에서의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각종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업 공간, 작업 공간, 생활 공간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 청소와 방안 공기 관리를 자주 해서 호흡기를 통한 병원체의 감염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방안 공기 관리를 할 때 냉온 풍기나 공기 저하기를 통한 공기 관리를 극력 피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분에 40개 숫자를 줄줄 외는가 하면 처음 보는 단어를 수십 개나 기억하고 복잡한 산수까지도 척척 해내는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웬 천재들인가 싶지만 4, 5살 때부터 지능개발 교육을 받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원아들의 지능교육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선유치원 김정임 교양원을 만나 날로 발전하고 있는 북의 지능교육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라 전기 군대 사가지고는 아홉 둘네 없습니다. 우선 학령전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이 하나 더 소문난 개선유치원입니다. 3, 9, 9, 3, 1, 8, 8, 8, 5, 4, 0, 7, 8, 8, 3, 4. 이들이 진행하는 과외교육, 특히 지능개발 교육 내용과 방법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치원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지능개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유치원 단계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주심산 교육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김종임 교양원입니다. 그에게는 주심산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심산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주심산을 하였는데 왜 용상화 수준이 서로 다른가? 다른 하나의 질문은 시간이 흐르면 용상화가 안 되고 다 잊어먹는데 왜 그런가? 이것은 주심산 교육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옳은 해답을 주어야 할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주심산의 목표를 묘자리 수에 대한 용상화까지 할 수 있는가로 보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입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의 용상화 수준이 다른 것은 지능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주심산 과정에 지능은 한 계단 발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용상화가 안 되거나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 것은 주심산을 3년 이상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과외 교육을 시작할 때 그들에 대한 료예부터 진행하는데 특히 주심산 교육에 대한 료예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마쳤습니다. 칸가루도 있는데. 주심산 교육의 정령기가 4살부터인 것만큼 타가소에서 주심산 교육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가기했습니다. 매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주심산 교육 과정안을 작성합니다. 타가소 때부터 연결하면
유치원 높은반 때 와서는 주심산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치원 단계라 해도 주심산 교육에만 머물러 있어야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주로 2년 전부터 기억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무턱대고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엮어 들려주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들려주어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했고 그림들을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 자체로 이야기를 엮어보게 했습니다. 내가 헛당구를 집에서 묶은 다음에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기억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엮는 창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무엇이 막았었을까요? 그래요. 숫자 기억 교육은 00부터 99까지의 매 부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사 797622554639491090 83579817 263350908667 1324 4179 69 72 44 43 2842 주산에 의한 용상화는 주산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술 교육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용상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주산에 의한 용상화가 건강하게 형성된 어린이들에게 기억술 교육을 주면 그들의 지능을 더 개발시키는 데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떠리감이나 장난감들을 단어 기억은 특별한 힘을 놓지 않아도 숫자 기억과 방법이 같기 때문에 저절로 도독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난 문제는 뜻을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이름을 알아듣습니다. 세밀하게 넣을 수도 있고 또 놀이터에 가서도 생각하는 떠리감 이름이다. 그리고 아동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억의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새 단어의 뜻을 배우는 과정에 사물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미, 샘, 봄, 열쇠, 눈보라, 신발. 단어 기억과 주패 기억을 함께 밀고 나갔는데 주패 기억에서는 또 다른 새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즉 4개의 꽃과 모든 숫자들이 교랍, 그리고 용어 자모들끼리 교랍, 용어 자모와 숫자들끼리 교랍. 주패 기억이 제일 힘든 과제였습니다. 하얀 낚시, 공병팔, 다이아몬드 팔, 다이아몬드 칠. 기억술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이야 하는 문제가 어린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들이 재미나 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트 2.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심리 상태, 육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일과표를 작성했습니다. 수기억 훈련은 1교양 휴식 시간에 20분 정도. 단어 기억 훈련은 어린이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보는 11시 30분경에 20분 정도. 주패 기억은 오후 잠에서 깨어나서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기억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주심산 교육을 다 재버리는 것은 옳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이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에게는 이 기억술 교육을 주심산 교육과 반드시 결합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주심산에 의한 영상을 더 건강히 할 수 있고 기억 훈련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의 주심산 교육과 기억술 교육이 학교 교육 단계에서 어느 만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정임 교양원은 자주 서흥 서학교를 찾습니다. 이 학교 2학년에는 2년 전에 그에게서 기억술 교육을 받은 첫 제자인 최건우 학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 볼 때 정말 내가 건우 학생 문제풀이 보면서 아니 이거 어디서 너 배워가지고 오지 않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1학년 때 산가지로 억각별 2개 만드는데 산가지가 몇 개 드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학생들은 5 더하기 5, 10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우 학생이 풀은 거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15개씩 2개니까 30개 나와서 건우 학생 이거 좀 한번 설명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15개 돼서 15 더하기 15 해서 30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말 사고가 정말 이건 남다른 사고입니다. 기억술 교육에 대한 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 단순히 기억력만을 높여주는 암기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는 기억력이 좋은데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기억술을 배워주면 수학 문제도 뜻을 모르고 절절 암송해서 풀지 않겠는가? 인차 기억하고 빨리 잊혀지지 않는가 등의 의문으로 해서 이 교육에 의욕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이에서도 고정된 계산 방식이 아니라 자기식의 계산 방식을 창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야동이나 하나, 용서다리 40, 가점이 50, 어리 다리 6. 거목은 새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새싹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양심과 열정을 갖춰가고 있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 우리 저국의 내일은 더 밝고 창창한 것입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의 보도를 보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시작했다, 완공했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에는 어김없이 청년 돌격대나 인민군이 동원되고는 합니다. 짧게는 몇 년, 심지어 10수년이 걸려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북의 전역에 건설되어 있는 자연흐름식 물길을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먼저 올해 완공된 황주 긴등 물길 공사가 한창이던 작년 보도와 기한 전에 완공되었다는 올해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야는 청비소동지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고 황주 긴등물길 공사에 동원된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워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서해 곡창지대의 하나인 황주 긴등볼의 농업생산 토대가 또 하나 갖추어지게 됩니다. 지금 물길 건설 사단원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 내세운 공사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에 진입했습니다. 평양시 여단은 수십 리 구간의 여러 구조물들을 건설해야 할 방대한 공사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여단에서는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기 위해서 대대별 사회주의 경직을 조직하고 월마다 주마다 총화와 평가 사업을 쓸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동대군교육대대가 연간 계획을 제일 먼저 수행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단 안의 모든 대대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서 9월 25일까지
여단이 맡은 연간 계획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대대안의 모든 대원들은 이 공사 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자신보다도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한마음이 돼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기에 대대가 연간계획을 넘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전진해가는 평양시 유단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 지금도 이들은 서대는 서대를 도와주고 대대는 대대를 도와주기 위한 집단적 경쟁 열풍을 일으키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유단은 다른 유단들과는 달리 물길굴과 흙물길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구조물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와 러천에서 다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맞게 유단회에서는 공사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대대들 사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함흥시 대대와 리원군, 함주군 대대들이 올해 목표했던 연간 계획을 9월 25일까지 130% 이상 넘쳐 수행했고 다른 대대들도 그 뒤를 바싹 따라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주 긴등 물길 공사에 떨쳐나선 물길 건설 사단 함경남도 여단 함흥시 대대 돌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 기풍으로 맡은 물길굴 공사를 기한전에 완공했습니다. 대대 지휘관들부터 마지막 대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사계획을 앞당겨 끝내자. 이렇게 해서 오버스님 탄생 100열돌을 뜻깊게 맞이하자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호상간 저별 사회적인 지역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 차감기, 압축기, 건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점검보삽을 적극 따라 세우고 또 그에 맞게 공사 조직과 지휘를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어서 당 앞에 기리한 태양절까지 물길구를 훌륭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대가 맡은 암지를 보면 매우 불리했습니다. 건복대라면 공사기를 도저히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법을 대담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다니까 능률은 2배로 올라가고 우리가 계획했던 날짜보다 물길 공사를 더 앞당겨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물길이라는 게 터널 내지는 상하수관을 말하는 것 같죠? 네, 자연 흐름식 물길은 대규모 자연 흐름식 관계 체계로 농업용 급배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사전을 보면 말이죠. 자연 흐름식 물길이란 양수 동력에 전혀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만들어 논밭에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우월한 관계 체계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멀리 있는 강물이나 하천을 오로지 높낮이 차이만 이용해서 이까지 끌어온다는 거네요. 이런 자연 흐름식 물길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럼요. 전국에 핏줄처럼 쫙 이어져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이 자연 흐름식 물길이 처음 시작된 게 2002년도에 개천과 태성호 물길이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수백 리에 걸친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대동강물이 쭉 다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3만 리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따지면 약 12,000km 정도의 수로가 이 전국적으로 실핏줄처럼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 자연 관수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20년 동안이나 걸쳐서 12,000km의 물길이 새로 생긴 거면 그만큼 북의 어떤 국토 관리나 농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겠는데요? 그렇죠. 북에서는 이것을 자연 대개조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자면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통해 농업 생산 토대를 마련한 사업이다.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길 공사를 좀 잘 들여다보다 보면 거의 대운하에 가까운 물길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도 있는데요. 근데 주로 이제 큰 하천과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 물길을 연결해가는 과정 속에 옆에 있는 많은
논들에 이제 물길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산만리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수백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보다 더 큰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물줄기를 따라서 작은 지류들이 쭉쭉 뻗어 나가는 모양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05년도에 백마와 철산 물길이 건설되었는데요. 백마 호수에서 총 270여 킬로에 달하는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엄청난 길이죠. 그래서 평안북도에 있는 신의주, 용천군, 철산군 이런 걸 이제 비롯해서 6개의 시군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는 이제 임진강 지류를 이용해서 또 약 270여 킬로의 물길이 만들어졌고요. 2016년도에는 황해남도 장수호에서 120킬로 물길을 만들었고요. 올해 6월 달에 이제 완공된 게 이제 그 함경남도 금야군인데요. 네. 이때는 이제 한 40킬로 정도 이렇게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물길이 없던 게 하나 생기게 되면 그 인근의 농장들은 꽤 큰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몇백 킬로, 몇십 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이로는 잘 감이 안 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 뭐 올해 6월 달에 완공된 이제 금야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거기에는 그 40km의 물길로 약 4천 정보의 한 10개의 농장에 물을 댔다고 하거든요. 근데 4천 정보 하면 우리가 좀 또 금방 감이 안 오실 네. 텐데 1정보가 3,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 정보라고 하면 1,200만 평에 달하는 농가 밭의 관계 용수가 보장됐다라는 거지요. 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뭐 얼마요? 1,200만 평. 1,200만 평. 네. 그런 물길이 그럼 있는 것과 없는 게 한 해 농사량, 수확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게 되겠네요. 그럼요. 생산량이 뭐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특히나 뭐 가뭄 같은 게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연 흐름식 물길이 꼭 농업 부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작년 2021년 11월에 있었던 그 평안남도 천성과 성산천 자연 흐름식 배수갱 준공식이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배수갱이면 뭐 갱도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시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생산을 하다 보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석탄을 캐다 보면 그 지하수가 고이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빼내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전기를 써가지고 설비 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퍼내야 돼, 이제 펌핑을 해서 뿜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 흐름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길을 뚫겠죠. 네. 뚫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한 전기에 있어서의 절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계속 나왔던 절약이 곧 증산이다. 그 구호도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전기만 만약에 풍족하다면 이런 물길이나 또는 자연 흐름식 배수갱이나 뭐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전기 절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노력이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립교회단의 공연 전해드립니다.
밭eng이나 사무실에 선인장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 손쉽게 기를 수 있지요. 선인장 재배에 대한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싱그러운 향기 풍기는 관상용 꽃과 식물들은 우리의 문화정서 생활을 보다 풍만하게, 생활 환경을 아름답고 문명하게 해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인장은 밤에도 산소를 내보내서 공기를 신선하게 정화시키는 식물입니다. 또한 선인장 꽃은 진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인장 재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선인장과에 속하는 요로의 살이 살질 식물입니다. 살질 식물이란 잎이나 줄기, 뿌리가 퉁퉁하게 살질화된 식물 집단 또는 그러한 식물을 말합니다. 실내로 살진 잎나무는 잎과 줄기가 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꽃나무는 줄기와 뿌리가 살질화되어 있습니다. 살질 식물들 가운데서 선인장은 특별히 줄기가 살질화된 선인장과의 식물들입니다. 선인장은 세계적으로 2,0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재배하는 것은 100수십 종입니다. 자연계에서 선인장의 대부분은 아메리카 사막지대에서 자라며 일부는 열대지방의 수림성 나무 줄기나 바위에 붙어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선인장을 기원에 따라 사막형 선인장과 수림형 선인장으로 나눕니다. 선인장은 또한 생긴 형태에 따라서 둥근형 선인장, 기둥형 선인장, 손바닥형 선인장, 잎모양 선인장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둥근형 선인장들입니다. 거의 모든 선인장들은 잎이 가시로 변했습니다. 선인장 가운데는 색이 특이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인기가 높은 색선인장, 선인장의 줄기가 달개 변 모양처럼 생긴 다람쥐 선인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색선인장은 식물계에 엽록소가 없으므로 반드시 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람쥐 선인장은 자라는 속도가 느기 때문에 다른 선인장이 붙어야만 자라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인장들을 접 방법으로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접고르는 삼각기둥 선인장, 사각기둥 선인장, 높쪽 선인장, 송개 선인장 등 여러 가지 선인장을 쓸 수 있는데 보통 삼각기둥 선인장을 씁니다. 지금 삼각기둥 선인장에 색선인장을 접하고 있습니다. 접한 다음 고정을 잘해야 합니다. 색선인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인장을 이런 방법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에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인장은 10년 동안 자라야 꽃 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인장의 꽃 피는 특성은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둥근형 선인장들은 보통 3년 만에 꽃이 핍니다. 톨무늬 선인장류는 10년 만에 꽃이 핍니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아름다운 선인장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바이올린 연주곡 보내드립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대동강 발전소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전력 생산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매년 초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네요. 기술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물관리에 있어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동강 발전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동강 상류에 있는 대동강 발전소입니다. 해마다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곳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전력 증산의 방도를 물관리, 설비관리에서 찾고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여서 매일 전력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에서는 조수지 수위가 높아진 데 맞게끔 발전 설비들이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이제 정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전력 생산의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 수량에 의한 실시간 효율 감시 체계를 우리 기술자들과 기능공들 합심해서 우리 자체 힘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자체 기술 역량과 내적 잠재력을 적극 발동해서 여러 건의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연구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곳 발전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저원 리항영 동무입니다. 그는 발전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사랑을 받는 실력가 창의고안의 명수라고 합니다. 리항용 동무는 지난 3년간의 서저 생활 기간에 저수지 수위 측정 장치 도입을 비롯해서 10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내놓음으로써 발전 설비 운영의 과학화 수준을 한 계단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누린 데서 저수지의 물관리를 과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기 수위 측정 장치들의 우점들을 살려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숫자식 수위 현실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개발한 결과 지난 시기 이거 표류압과 습기에 의해서 수위 측정 장치가 파괴되고 수위를 실시간 전송하지 못하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저수지 물관리를 과학화하는 데 이바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 정상화하면서도 그 어떤 자연 피해로부터 이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이 사업을 이제 다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피해기들과 보호 장치들을 재점검하고 사소한 결함도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에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 없이 들이닥치는 태풍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해서 이들은 사소한 공간과 허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앞질러가며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는 이거 수력 발전소인 것만큼 뜻하지 않게 들이닥치는 이거 태풍이나 쿵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은 발전 설비들이 무사고 운전을 보장하는가, 보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자연 흐름식 배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변조 설비들에 대한 순회 점검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또 필해 설비들에 대한 시험과 예방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어떤 표락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전력 성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북의 소식들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을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송화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그 속도 때문인데요. 2021년 3월 평양 송신송화지구의 넓은 벌판에서 첫 발파를 시작으로 올 4월 현대적인 80층 초고층 아파트,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및 공원 등을 완공했습니다. 실제 우리 아파트 건설 과정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좀 힘들지요. 일반적으로 80층이면 양생기간이 제법 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단기간 내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북은 고성능 압송기를 사용하여 단숨에 수백 미터 높이로 각종 자재들을 끌어올리고 콘크리트 경화 촉진제나 첨단 건식 공법을 개발해 공기를 단축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요. 부실공사의 위험을 극복한 최첨단 건식 공법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과학이 분명할 것입니다. 송화거리는 그 규모와 건축 형식의 예술성 면에서 또 찬탄을 자아내고 있지요.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축으로 56 정부의 부지에 160여 동의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교육, 보건, 편의봉사시설들, 고가다리, 장식 구조물 등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북에서는 이를 예술성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창조 대전이라고 하는군요. 살림집과 봉사시설의 분리, 꽃떨기 형상의 80층 건물, 원형 고가다리 형태의 대형마트, 숲으로 이루어진 지붕 등은 그야말로 평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80층 제일 위층이라면 우리로 치면 펜트하우스일 텐데요. 노동신문 인터뷰를 보면 각 노동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노동자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붐은 작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5년간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일환입니다. 이 놀라움이 향후 5년 내내 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